3,500억 달러 내놔라. 워싱턴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죠. 한국은 이미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서명했습니다. 일본은 6,500억, 유럽연합도 협상 완료해요. 기자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그런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현금 직접 투자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 짧은 문장에 담긴 3,500억 달러의 무게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정면 거부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뉴욕 월가의 한 투자자는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단호할 줄은 몰랐어요. 트럼프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서울시민 김모 씨는 우리가 호구로 보였나요? 이번엔 달라요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미국의 압박을 이겨냈을까요? 트럼프의 오만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미 통상 전문가 김현수입니다. 20년간 양국 협상 현장을 지켜봤죠. 이번 협상의 마쿠를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저는 백악관 기자회견장 한쪽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플래시가 터졌죠. 그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벌써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서명도 끝났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매일 통화하는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트럼프는 계속했습니다. 일본은 더 많아요. 6,500억 달러예요. 유럽연합도 이미 협상을 끝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우선주의의 힘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죠. 대통령님, 한국 정부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합의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제품을 사랑해요. 그들은 행복합니다. 회견장을 나오면서 저는 즉시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김 박사님, 우리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황하고 계십니다. 그날 밤, 미국 언론들은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한국 합의 주장, 증거 없다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죠.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허위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재무부의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정말 한국과 합의한 게 있어? 그의 대답은 명확했죠. 현수, 우리도 모르는 일이야. 대통령이 혼자 말한 거야. 스콧 베선트 장관도 당황하고 있어.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 협상단이 워싱턴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정의 팀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구 부총리는 짧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는 원칙을 지킬 겁니다. 돈으로 동맹을 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예감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니라 자존심의 대결이 될 거라고요. 트럼프의 오만한 선언은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혼란이 감지되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실의 한 관계자가 저에게 귓속말했죠. 대통령이 너무 성급했어요. 한국은 일본과 다릅니다. 그들은 원칙을 중시하는 나라예요. 저는 20년간 한미 관계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국을 압박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을요. 특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폭탄 선언은 양국 관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48시간, 전 세계가 한국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숨가쁜 나날을 보냈죠. 청와대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켰어요. 워싱턴의 한국 특파원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박사님, 한국 정부는 왜 아무 말이 없죠? 정말 3,500억 달러를 약속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트럼프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9월 17일 오후 3시, 드디어 한국 정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선 기자회견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한미 간 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합니다. 현금 직접 투자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죠. 저는 회견장에서 미국 기자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한 CNN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거절했다. 이건 외교적 선전포고야. 백악관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죠. 한국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양국 관계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의회 관계자들과 만났는데 그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트럼프가 너무 나갔어요. 한국은 동맹국이지 돈을 뜯어낼 대상이 아닙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더 직설적이었죠.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한국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는 돈으로 안보를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게 동맹인지 돈인지 분명히 해야 해요. 다음 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면에 한국, 트럼프의 현금 요구 거부라는 제목을 실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분석했죠. 한국의 짧은 성명은 외교적 걸작이다. 공손하지만 단호했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가르치고 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저는 국무부의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죠. 현수, 우리가 망쳤어. 한국은 이제 우리를 다르게 볼 거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다각화 전략을 시작했죠. 유럽연합, 일본,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고위 관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계획된 거였나요? 그는 미소를 지었죠. 김 박사님, 우리는 70년 동맹을 3,500억 달러로 팔 생각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의 침묵과 그 뒤를 이은 단호한 메시지는 완벽한 외교적 대응이었습니다. 성급하게 반박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품격 있는 거절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큰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것을 보여준 거였죠. 한국의 단호한 거절 이후 워싱턴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서 미국 정치권의 균열을 목격했죠. 9월 20일 아침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미 관계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우리는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죠. 장관님, 대통령이 말한 3,500억 달러 합의가 정말 존재합니까? 베선트 장관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협상 과정의 일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는 재무부 내부의 혼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저에게 털어놨죠. 김 박사님, 우리도 대통령 발언을 보도로 알았어요. 이건 외교 재앙입니다. 의회는 더 시끄러웠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죠. 대통령이 동맹국을 현금 인출기로 착각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저는 의회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나를 세웠어요. 한국은 70년간 우리와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직 국방장관 출신 의원이 발언했죠. 저는 한국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동맹이 아닙니다. 백악관 내부도 분열됐습니다. 국가안보의 관계자가 저에게 귓속말했어요. 대통령 주변의 강경파들만 이 정책을 지지해요. 나머지는 모두 반대입니다. 월가의 반응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임원과 점심을 먹었는데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다른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신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죠. 미국 주지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김 박사님, 현대차 공장 확장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우리 주에는 재앙이에요. 텍사스 주지사도 비슷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없으면 우리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대통령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솔직했죠. 트럼프가 실수했어요. 한국을 일본처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론들도 트럼프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뉴스조차 대통령의 허위 주장이 동맹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도했죠. 저는 한 보수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발표자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애플의 한 임원이 저에게 말했죠. 한국은 우리의 핵심 부품 공급처예요. 관계가 나빠지면 큰일입니다. 퀄컴, 보잉, 제너럴모터스 등 주요 기업들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무렵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백악관 서관에서 베선트 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가 언쟁을 벌이는 것을요. 이렇게 가면 안 돼.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나라야. 베선트 장관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미국 내부의 균열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조차 대통령이 너무 멀리 갔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9월 25일 드디어 한국 협상단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덜레스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죠.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였습니다. 구 부총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하겠습니다. 다음 날 첫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은 처음부터 압박했죠. 무역대표부 대표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답할 때입니다. 김정관 장관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무역은 일방적 선물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죠. 우리는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회담장 밖에서 양측 관계자들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미국 측은 초조해 보였고 한국 측은 침착했죠. 점심 휴식 시간, 김용범 수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님, 미국이 너무 성급해요. 우리가 일본처럼 쉽게 굴복할 줄 알았나 봅니다. 오후 회담은 더 팽팽했습니다. 미국 측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죠. 최소 2천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해야 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자는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합니다. 정치적 압력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저녁, 저는 한국협상단과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돈보다 신뢰, 거래보다 동맹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구 부총리의 설명이었습니다.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다음 날부터 한국협상단의 전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미국 측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죠. 이 투자가 왜 필요한가요?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죠?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되나요? 미국 측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큰 숫자만 준비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거죠. 김정관 장관이 역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미래 산업을 개발하는 건 어떨까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진정한 협력을 하는 겁니다. 이 제안에 미국 측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더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미 국무부의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협상단을 어떻게 보나?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죠. 그들은 프로페셔널해.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야.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 한국 협상단은 또 다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미국 주지사들과 개별 면담을 시작한 거죠. 테네시, 조지아, 텍사스 주지사들이 한국 투자의 중요성을 백악관에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 주의 경제 엔진입니다. 그들을 압박하지 마세요. 한 주지사의 백악관 서한 내용이었죠. 협상 3일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구윤철 부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략을 세우셨나요? 그의 대답은 명쾌했죠. 김 박사님, 우리는 70년 동맹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결국 그걸 이해할 거예요. 한국의 속도보다 원칙 전략은 서서히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돈을 약속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했죠.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협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날 한국의 품격 있는 협상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도 서서히 한국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었죠. 협상 4일째 아침, 저는 한국 협상단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구윤철 부총리가 소개했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 팀의 한서진 사무관입니다. 하버드에서
국제 통상을 전공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패턴을 연구한 전문가예요. 한서진 사무관과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감과 결의가 가득했죠. 점심시간 한 사무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미국 유학 시절 교수님의 책을 읽었어요.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그녀의 대답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압박하되 결국 신뢰를 원하는 상대예요. 겉으로는 강하게 나오지만 내면에는 불안감이 있죠.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날 오후 협상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측이 또다시 큰 금액을 요구하자 한서진 사무관이 태블릿을 꺼냈죠. 잠시만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는 일본의 대미 투자 이후 벌어진 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주가 하락, 관세 부과로 인한 손실, 일본 내 반발 여론 등이었죠. 일본은 서둘러 4,50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10%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일까요? 미국 협상단이 술렁였습니다. 무역대표부 차관이 반박했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한서진 사무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는 돈으로 관계를 사지 않아요. 저는 미국 측 표정을 살폈습니다. 당황하면서도 감탄하는 눈빛이었죠. 휴식 시간, 베선트 장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젊은 협상가는 누구죠? 인상적이네요. 저녁 한서진 사무관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료를 준비하셨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죠. 6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돈을 요구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한국은 준비된 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한서진 사무관의 분석이 협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냈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파트너가 필요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기술 동맹입니다. 우리가 그걸 제공하면 현금 요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구윤철 부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무관 말이 맞습니다. 우리 전략을 수정해야겠어요. 한국 협상단은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동맹, 배터리 공동 개발, 우주 산업 협력 등 미래 지향적인 내용이었죠. 협상장에서 김정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닌 미래를 제안합니다. 한미가 함께 21세기를 이끌어갈 기술 동맹을 맺읍시다. 미국 측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앞으로 나왔죠. 흥미롭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한서진 사무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공동 개발, 전기차 배터리 표준화, 인공지능 윤리 기준 제정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담겨 있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측에서요. 저는 그날 밤 한서진 사무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녀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한국의 미래를 믿어요.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나라예요. 그걸 미국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젊은 협상가가 판을 바꿨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서진 사무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분명했죠.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한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그들의 자신감과 전문성이 미국을 움직였다. 9월 30일 워싱턴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4,500억 달러 투자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일본 특파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케시, 일본은 왜 그렇게 서둘렀어?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부가 압력에 못 이겼어요.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25%를 언급하자 바로 굴복했죠. 다음날 발표된 협정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4,50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일본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었죠. 한국 협상단 사무실에서 한서진 사무관이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서두른 대가예요. 돈을 약속했는데도 관세를 피하지 못했죠. 구윤철 부총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판했고 니케이는 4,500억 달러의 배신이라는 제목을 뽑았죠. 저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관료와 통화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버텼어야 했어요. 이제 후회해도 늦었지만요. 도쿄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 주가가 하루 만에 15% 떨어졌죠. 반면 한국 증시는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양국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인내 vs 일본의 성급함이라는 특집을 방송했죠.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의 기본을 지켰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원칙을 고수했죠.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한 임원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죠. 한국 정부가 부럽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가 약속한 4,500억 달러의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기존 투자 계획을 재포장한 것이었고 실제 신규 투자는 1천억 달러도 안 됐죠. 트럼프는 이를 알고도 일본과의 위대한 거래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냉소적이었죠. 포드의 한 임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속았어요. 트럼프는 돈만 받고 관세는 그대로 둘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10월 5일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10% 관세를 공식 발표했죠. 일본 정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고 있었죠. 김정관 장관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서두르면 망친다는 것을 확인했죠.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도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내각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죠. 한 일본 시민이 인터뷰에서 울먹였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팔았어요. 한국을 보세요. 그들은 자존심을 지켰잖아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협상 비교 분석이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신중함이 일본의 성급함을 이겼다. 저는 그날 밤 한국 협상단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말했죠. 일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압박에 굴복하면 더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을요. 한서진 사무관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미국도 알 거예요.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실제로 미국 협상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일본과의 협상이 실패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일본의 굴복이 오히려 한국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때로는 기다림이 최선의 전략이다. 10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였죠. 한국은 이미 합의했어요. 그들은 행복합니다. 3,500억 달러. 아주 좋은 거래죠. 나는 최고의 협상가예요. 저는 TV를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즉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박사, 정말 한국이 서명했나요? 아니요, 전혀요.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이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음날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또 다른 거짓말, 존재하지 않는 한국과의 합의, 트럼프의 망상 등의 제목이 일면을 장식했죠. 백악관 대변인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을 더듬었죠. 대통령께서는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기자들이 추궁했습니다. 그럼 서명은 안 했다는 거죠? 그것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저는 국무부의 한 고위 관료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죠. 대통령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국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회도 들끓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이 청문회를 소집했죠. 배선트 재무장관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장관님, 한국과 3,500억 달러 합의가 있었습니까? 배선트 장관이 머뭇거렸습니다.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최종 합의는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저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위치가 아닙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죠. 이건 외교 참사예요. 동맹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다니. 한국 정부는 또다시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체결된 합의는 없습니다. 이 성명은 트럼프의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었죠. 국제사회가 주목했습니다. BBC는 트럼프의 신뢰성 위기라는 특집을 방송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자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재계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CNBC에 출연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애플의 팀 쿡도 성명을 발표했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허위 정보는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주식시장도 반응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일 연속 하락했고 달러 가치도 떨어졌죠. 투자자들이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로 반격했습니다. 가짜뉴스가 또 시작됐다. 한국과의 거래는 훌륭하다. 나를 믿어라. 하지만 이번에는 지지자들조차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 공화당 지지자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말했죠.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만 이번엔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무렵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백악관 서관에서 고위 참모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었죠. 한 참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대통령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10월 10일 뉴욕타임스가 폭탄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백악관 내부 고발자가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증언한 것이었죠. 트럼프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역대 최저인 35%를 기록했죠. 공화당 의원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저에게 말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원칙을 지킬 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만은 몰락을 부른다. 트럼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10월 30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의 시선이 한미 관계에 쏠렸습니다. 저는 회의가 열릴 경주로 향했죠. 경주공항에서 만난 유럽연합 대표단의 한 외교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외교력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해요. 그날 저녁 깜짝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2천억 유로 규모의 그린 뉴딜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이었죠. 반도체, 배터리, 수소 에너지 분야의 포괄적 협력이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는 미국에 보내는 강한 메시지였죠. 트럼프 행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국무장관이 급히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미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1천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NHK는 한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보도했고 요미우리는 우리가 배워야 할 협상력이라고 평가했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움직였습니다.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의 원칙 있는 외교가 경제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였죠. 반면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죠. 10월 30일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한국이 주최국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불국사를 배경으로 한 한국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주목받았죠.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모든 나라와 미래 지향적 협력을 추구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만 앉아 있었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 중간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분위기는 밖으로 새어나왔죠. 한 백악관 관계자가 저에게 귓속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호했어요. 원칙 없는 거래는 없다고 했죠. 트럼프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양국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실질적 합의는 없었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인도, 호주, 캐나다와 신뢰 동맹을 결성한 것이었습니다. 기술 공유, 공급망 협력, 공동 투자를 골자로 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였죠. 구윤철 부총리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압박하는 나라보다 신뢰하는 나라들과 함께하겠다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면 톱으로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거부한 한국이 오히려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세계 각국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품격 있는 외교를 높이 평가한다. 독일 총리도 가세했죠. 압박이 아닌 협력, 거래가 아닌 신뢰. 이것이 21세기 외교의 모범이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 그들은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전직 국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한국은 배신한 게 아니라 자존심을 지킨 것이다. 한국 증시는 연일 상승했고 원화 가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며 한국에 투자를 늘렸죠. 한서진 사무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가 거절했을 때 모두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거절에도 품격이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그래요? 이게 진짜 국력입니다. 11월 2일, 오늘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돌아봅니다. 한국은 돈으로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존경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트럼프의 오만은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한국의 원칙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죠. 미래는 압박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는 자의 것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협상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돈으로 동맹을 재단하려는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원칙을 지키며 품격 있는 외교의 길을 선택했죠. 그 결과 세상은 신뢰가 국력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나요? 당장의 이익보다 원칙을, 큰 소리보다 신뢰를 택한 한국처럼 여러분의 신념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품격 있는 거절의 용기를 전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세계를 울린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